20만 명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훈련용으로, 그것도 민간 특별회사에 의해서 우리 정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에 대응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고 또 그러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진상 및 사후 수습 과정 그리고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참, 그 양해 말씀은 장관님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 출장님이 귀국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아마 당신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표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차관님 고맙습니다. 이 메르스 확산에 이어서 탄저균 사건까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 허술한 관리, 그리고 또 치명적인 실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탄저병의 치사율이 80%가 넘는다고 하고 어떤 자료에는 95% 이렇게 설명된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리고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 방식으로 이렇게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 물질의 단위가 또 그것을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불신과 의혹이 더 이렇게 증폭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좀 말끔히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굳건한 그 한미 동맹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서 좀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좀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소파 제28조 규정에 따른 합동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는 우리나라 민간 전문가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철동 같은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이 정부가 그에 대한 그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소파 그 규정의 개정도 검토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 국방당국이 훈련을 위해 주한미군 기지로 배송한 탄저균 샘플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관련 사실 및 안전조치 내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건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발생 이후 주한미군의 조치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탄저균 관련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에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과 같은 위험 물질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되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특별되었습니다. 향후 유한국조 및 유한민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근본 이를 계기로 북한의 식물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정심하여 우리 군의 대비체수도 더욱 확보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도움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지도를 잘 경청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힘을 소유된 소인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좀 형식적인 답변을 이 탄저교에 대한 생각을 기본은 전쟁 목적을 위한 어떤 물질이죠. 탄저교 자체는 1970년대 이전에는 이제 앞쪽에서 발견되던 이것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먼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힌 무기화, 화학 무기로 개발을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얼마나 무리하게 돼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기했던 것처럼 이 자유발전적인 장군이 시사용으로 무기로 만드는 시사용을 새로운 높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체계가 이제 한반도에 전개할 때는 사실 한미 간의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상호 동해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절차가 이번에 이제 무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미측의 사과와 해명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같이 선거대회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부자끼리 대화와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국방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를 하고 관련자의 문책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참조군과 관련해서는 아예 참조군에 북한이 많이 생활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안보에 가장 위험한 무기 위협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를 북한의 특수전 사령부가 휴대해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테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를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많은 군사 전문가 또 우리 국방당국 연합사에서 판단하고 얘기한 대비체제를 잘 제시해왔습니다. 그 주한미군에서는 주한미군 4세대 생물 장기훈련 체계가 있는 큐피트라는 체제를 통해서 2013년 10월부터 큐피트 체제를 발전시켜왔는데 6월 5일에 시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도 우리가 한미연합이 해서 북한의 그 생화학 무기 체계에 대해서 대비 능력을 굉장히 조용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생물학전에 관련된 무기체계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제도와 법을 보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